그래서 기독교가 묻혀가지고 뭐 기독자유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만이라도 정당 투표를 뭐 새누리당 여태까지 다 찍어줬던 거 우리 보수라고 볼 때 그걸 갖다가 여기다 찍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들여보내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반드시 국회에 입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해보고 우리가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아는데 지금 기독당의 그 중심에 정말 중심이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있고 우리가 꼭 1번, 2번으로 들여보내야 되겠다는 사람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이 우리가 지금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 기독교도 못 믿겠구나. 목사들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장로의 탈을 쓰고 목사의 탈을 쓰고 기존 정치인보다 더 못된 짓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후보 지금 찍어놓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그 사람이 1번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완전히 등을 돌릴 생각입니다.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정말 이 기독교 단체의 부당함을 알릴 생각이면서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게 안 되겠다. 저는 제 꿈이 교육당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거 농담처럼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1, 2년 전서부터 우리 한번 만들어 봐요. 정말 왜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학부모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사는 건데 100년 동안 얘네들은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온 국민이 합치면 금방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쪽에서 제가 들어가겠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 전 진짜 학부모 외에는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당장 교육만 정상화된다면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전 집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정말 강원도의 한효관 씨 같은 사람, 이재수 씨, 뭐 정말 정미경 씨, 젊은 엄마들이요. 여기에 아까 정미경 대표님 학부모단체 오면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씨가 막 그냥 새싹이 그냥 막 돋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유럽이 기독교가 지금 다 죽어갔잖아요. 정말 영국 같은 데 가보니까요. 전부 다 무슬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서양 사람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걔네를 하나 들어와서 애를 5, 6명씩 낳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저출산을 대책하게 우리는 불과 몇 년 동안에 프랑스가 거기서 극복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얼마나 그 정책을 잘 펴서요. 그게 힘으로써 걔네들이 동성애 파티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는 집회가 오늘 5시에 갑자기 지역대인데 거기에 단체가 무려 6, 70개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거의 그 중에 2, 30개가 학부모 단체입니다. 조그만 교회에서도 다 자기 이름 내오고 싶어. 그거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걸 다 묶어가지고 진짜 전국 학부모 연합을 하면서 너네 학부모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정말 너희들 교육을 이따위로밖에 못해? 민주당은 교육을 중심에 두고 거기다가 문화를 장악하면서 몇십 년, 20, 30년 동안 올 동안 새누리는 전혀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할 때 제가 마지막에 국회까지 가가지고 국회 교문이 다 있는 데서 절대로 이건 직선제로 바꾸면 안 된다고 마지막으로 호소한 사람이 나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때 조전혁이 다 있었고 했는데 막지 못하고 통과시킨 겁니다. 이거. 저는 문화체육관광위로 들어와서 자기는 체육 출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이면 세 개 다 관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교육을 잘 모르고 체육하는 사람이 교육 문제에 관여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유 체육 너 시키는 니꺼나 잘하지 무슨 교육까지 하려고 그러냐 하고 욕먹는데요. 그래서 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대표님 그러고 나는 이 다음에 더 이상 정치할 생각도 없으니까 앞으로 국회에 계속 나물폰을 다시 찾아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있었던 여기 있는 얘기 더 이상 아무한테 말씀 너무나 죄송하다고 나는 교육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는 이제 국회 안 한다 그러더니 새누리당에서 제일 먼저 지역구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자기 그 고향 어디더라? 충청도 어디에 내려와가지고 네 대전 중구에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선거 상서 개설하면서 하더라고요. 저 여자 미친 여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무슨 양심입니까? 국회의원을 근 1년 반도 더 남겨놓은 시점에 나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그 여자가 진짜 태릉 선수촌장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라 하더라도 무식하고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국회의원이라도 아무 짓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쓴 책을 저한테 보내와서 제가 읽고 제가 며칠 전에 서명을 냈잖아요.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전부 무상보육 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무상보육을 합니까? 안 합니다. 무상보육이랑 똑같은 저쪽에서 피가 맺힌 그런 사람들이 다 교육에 관련이 있어요. 유치원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애국단 새들이 우리라면 다 믿어줍니다. 아까 애국당 정암철 씨 아무것도 모르니까 최인식 씨 가짜 중에 가짜에서 우리한테 제일 욕먹는 사람이 당을 만들겠다는데 누가 돕습니까? 거지 같은 놈들이 항상 정치판에 제일 먼저 한다 그러거든요. 깨끗한 사람이 핵을 이룰 때 그것은 진짜 눈덩이처럼 드러날 수 있고요. 우리 다 깨끗하잖아요. 무슨 욕심이 씨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뭐 거대 교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왜 교회만 있습니까? 불교도 대불총도 있고 조계종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한부모예요. 전 기독교를 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먼저 깨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 중간에 놓고 눕혀면 진짜 혼자 꾸면 꿈이지만 여럿이 같이 꾸면 현실이 된다는 그 생각을 내일 하시자고요. 우리 있으시면 우리 함께 해서 조금 있어야 된다면 국민이 있어야 돼. 그 교육 후에 이게 저항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줘야 되는데 국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특히 아까 좌파들은 조직화되어 있지만 우리 우파들은 이렇게 조직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화가 안 돼 있으면서 우리가 늘 하는 것은 그냥 교육부 욕하고 정부 욕하고 뭐 이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도 고민 그동안 계속 고민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번에 새누리당을 보더라도 심지어 이번에 비례대표의 포션에 교육 분야가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가 이번에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새누리당이 그 우리나라 교육의 지금 이쪽 교육이 이렇게 망가질 때 저걸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갖고 모시고 와야 되는데 모시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있어야 된다면 국민이 있어야 돼. 그 교육 후에 이게 저항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줘야 되는데 국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특히 아까 좌파들은 조직화되어 있지만 우리 우파들은 이렇게 조직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화가 안 돼 있으면서 우리가 늘 하는 것은 그냥 교육부 욕하고 정부 욕하고 뭐 이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도 고민 그동안 계속 고민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번에 새누리당을 보더라도 심지어 이번에 비례대표의 포션에 교육 분야가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가 이번에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새누리당이 그 우리나라 교육의 지금 이쪽 교육이 이렇게 망가질 때 저걸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갖고 모시고 와야 되는데 모시고 생각도 안 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돼. 그 교육 후에 이게 저항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줘야 되는데 국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특히 아까 좌파들은 조직화되어 있지만 우리 우파들은 이렇게 조직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화가 안 돼 있으면서 우리가 늘 하는 것은 그냥 교육부 욕하고 정부 욕하고 뭐 이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도 고민 그동안 계속 고민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번에 새누리당을 보더라도 심지어 이번에 비례대표의 포션에 교육 분야가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가 이번에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새누리당이 그 우리나라 교육의 지금 이쪽 교육이 이렇게 망가질 때 저걸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갖고 모시고 와야 되는데 모시고 생각도 안 합니다. 신정호는 그 세종시에서 올라와서 그 학부모단체 그 실체도 없는 거하고 같이 맨날 회의합니다. 그리고 올라올 필요 없이 세종시에서 만나면 다 만나기 쉽잖아요. 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 생각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뭐 과정도 왔다 갔으니까 학부모 교육부 장관 차관이 학부모단체 장을 만나야 되겠다 하면은 서울 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만나면 세종시. 그렇게 해서 금년은 하여튼 그거라도 필요하다면 바꾸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돈 중앙에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1명이라도 5천원씩 정당 당비 내는 식으로라도 내는 연습을 이렇게 해갖고 그 작은 돈이 쌓이면은 한 사람 찾으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 세월이 흐르면 100명 되고 200명 되고 되는 겁니다.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의 원리처럼 눈 사람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뭉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도 뭉쳐가고 하나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좌파들한테 배워서 우리가 지금은 좌파들이 정치 학습했던 것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이식시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빨리 이식시킬 수 있는가? 근데 하여튼 무조건 1번은 뭐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예. 그게 뭐냐면은 어느 정점을 향해서 무조건 힘을 합쳐야 된다. 이건 뭐 공산당도 뭐 공산당 이런 똑같잖아. 중앙을 위해서 모든 지방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 그다음 오늘 그 저기 뭐 시간을 흘러가면서 우리 그 젊은 대학생 우리 한 친구하고 이제 그 중학생 중3에서 이번에 고1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뭐 거의 막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스타가 되어 있는데 한 친구는 그 청년 대학생연합에서 민주노총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더 정결보다 더 썩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2년 있으면 민주노총 넘어갑니다. 그걸 지금 우리 이 친구들이 한 2년 동안 하고 있고 우리 저 고등학교 이번 1학년 된 우리 저 이진영 학생은 우리가 못다한 교육개혁을 내부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자 이제 짧게 한 말씀씩 더. 아직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싹을 발견하지 못했다니 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 다 물러서서 뒤에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럴 나이임에 불구하고 정말 학부모로서 해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안 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 2세를 우리가 정말 대를 이을 사람들의 운도 빨리 찾아서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뭐 광주의 인권조례가 시행한 지가 벌써 좀 5년 차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제 막 우후죽순처럼 도마다 막 인권조례가 이게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충청북도 가서 한 이야기를 듣겁니다. 인권조례 하면은 롤모델이 강주입니다. 롤모델이 강주인데 강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짤막하게 한 10분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가장 엄마들의 관심사가 첫째는 성적입니다. 성적. 근데 성적 부분은 강주가 별로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주는 사립학교가 67%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성적하면은 뭐 보통 아이들 초중 성적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학을 입시를 중심으로 성적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 강주 이상은 여전하게 유지를 하고 있으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때문에 문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옛날에는 그 미달 학생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한 자릿수였어요. 한 자릿수는 지금도 여전히 한 자릿수인데 0.1 정도에 따라 지금은 4, 5%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 성적이 문제였었죠. 두 번째. 아이들이 정치화되어 있는 게 몸에 뱉다라는 겁니다. 네,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른들이 알아서 잘 지도해 주겠지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촛불시 교육감하고 같이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는 인권센터에서 하는 인권교육 자체가 우리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든 교육들이 광주교육청 홈페이지 인권센터에 딱 들어가 보면 어떤 인권교육을 시키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적 지향을 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교육 강사는 그런 단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가르칩니다. 남남, 여여 그게 이제 어떤 부분으로 나오니 우리 사이버상에서 모든 언론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아이들이 글을 쓸 수 있고 그걸 볼 수가 있고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아이들이 은연중에 다 잠식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서 나오고 TV 뭐 연속극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웹툰이라는 그 만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오시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가 모니터를 잘해서 정말 사이버에 대한 대안을 교육부에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 죽습니다. 근데 20, 30대까지 하면 벌써 400명이 넘습니다. 인권조례가 통과가 된 데에서 서울, 경기, 그 다음 또 어디죠? 전북, 강주 네 군데입니다. 이런 교육 절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옥천에서 오신 학부모 대표님 박기영, 윤영, 저희 부부인데 한 분이 그냥 인사. 반갑습니다. 이 앞에 나오셔서 하셔야 그런데 조금 서글픈 것은 제가 조금만 더 세월이 좀 늦었더라면 하는 생각이지만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행을 다 하는 날까지는 애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경제적인 그는 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제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우리 공항민을 끌어들여서 진짜 이 나라가 이기거든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찾은 나라입니까? 예, 생명과 피를 흘려서 우리 선조들이 못 바친 나라 아닙니까? 왜 이 좋은 대한민국을 세상에 그 작발 그 인간들이 왜 뺏으려 그래요?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가 안 됩니다. 저부터라도 목숨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저는 꼭 지키고 말 겁니다. 그 정신만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첫날 추운 겨울에 서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많이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체육센터가 정확하게 왜 어떤 취지에서 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에 중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머리가 하얘서 그랬지만 아직 40대의 그 씩씩한 학부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학부모 연합회장을 4년 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교육부가 과연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교육청이 아무리 지자체의 교육 독립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세팅은 교육부에서 움직일 텐데 모든 것은 구호만 있고 정책 방향만 있지 실제 움직여지는 건 전혀 다른 사람들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일선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좀 더 그 학부모 지원센터 학부모를 살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학부모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봐 주셨으면 대부분 가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학부모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나온다고 젊은 학부모가 아니요.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맞습니다. 충북에서는 2년차가 4년에는 2년차부터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네들이 세팅되고 훈련되고 밖으로 나가고 방향이 잘못된 거지 학부모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진보 보수가요 2시간이면 다 섞여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이 틀리고 바라본 길이 잘못된 거지 그거 성향이 그렇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학부모연합회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교육감이 바뀌면서 이제 교육청 학교 학부모연합회하고는 분리가 됐어요. 저희 충북은 그렇게 이제 돼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학부모회를 내부에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짜주시길. 저희가 인문학책도 내고 있지만 저희가 주로 내는 콘텐츠는 첫째 국가 안보론, 대통령을 위한 안보론 시리즈를 내고 있어요. 여기에는 작년에 NLL 갖고 난리를 쳤죠. 그 NLL의 진실이 뭔지 그걸 알려주는 책을 내고 국정원책, 공작, 또 뭐 천안함 이런 책들을 주로 내는 책이 대통령을 위한 안보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김문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목사님 인도로 해서 IS에 받아냈죠. 근데 학생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목사도 몰라요. 이슬람이 뭔지. 그래서 이슬람 테러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김일성 비밀교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책들을 대충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조직으로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7, 8년 정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언론계가 가장 많이 썩어 있고 언론이 사실은 정부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론인들 중에 저희가 아는 언론인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번역서를 만약 하게 되면 언론인들 참여시킵니다. 원자력을 번역을 하게 하고 그들을 기획팀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원자력을 잘 모르는데 원자력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1호기 폐로가 됐어요. 근데 언론인들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모릅니다. 반대라는 시민단체들도 이게 뭔지 몰라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큰 손실을 입었어요. 우리 1호기 폐로로 인해서. 근데 보수단체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 그래서 저희가 그때 깨달은 게 알려야겠다. 진실을 알려야겠다. yes, no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는 정말 생업에 조금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래도 국가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분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기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4년
3월까지 제가 전교조 교수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게 된 배경은 뭐 주변 선생들의 분위기죠. 그죠? 선생님 출신인 김대중 선생님께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제 전교조가 옳게 된다는 식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3년간 활동하면서 수독된 게 뭐냐면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교육, 아이들 위한 교육을 핑계 삼아서 어떤 개인과 단체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주 그 참 냉정한 집단으로 변해간 모습에 제가 그만하고 나온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청하고는 정규직을 그만두고 한 2년 후에 새로 제약협 교장 선생님이 경상북도 교청 회장님이셨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학생부장 하다 보니까 가입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또 교청에 대한 비전을 보다 보니까 제가 퇴직 후에도 한 1년간 한국교청에서 헌법소신 단장 역할을 하고 또 인실련 일도 하면서 지금 얘기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초 기장을 고만두고 나왔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그 결심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저는 이 부분이었어요. 혹시 시사창 보시죠. 여기 글씨 보이시죠? 아까 우리 최초님 또 많은 상품 그러셨는데 저는 상품 일단 들어도 여기 뭐 갈로가 있잖아요. 갈로가 갈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갈로 이 밑에 혹시 그렇죠.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그 중앙대학교 이성호 교육학과 교수님 쓴 책입니다. 저는 이게 뭘 받은 거면은 지금 나의 조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나이도 젊고 또 우리 기사를 이야기하기로는 내보고 낸 용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거면은 밉다. 당신이 낸 용기가 밉다 해서 미운 용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근래 책 중에 보니까 미운 용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대요. 왜? 계단으로 가르치고 또 왔다. 근데 저 사람도 지금 교직이다 보니까 늘 쌤들이 저한테 문 안 보고 그래요. 우리 쌤 잘 있지? 운동을 집에 왔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기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피 서립하고 받았었어요. 어젯밤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 많은 분이 와 계시는데 뭐 아까 교육부 보신 과장도 계시고 학부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교육은 오후 말에 났어요. 뭐 학부모, 할아버지, 뭐 동네 아저씨뿐만 아니고 그 학교 벽은 너무 높아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 외에는 감히 누구도 접근할 수가 쉬운 곳이 학교가 아닙니다. 뭐 학원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알을 뿐이지 뭔가 새로운 알을 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학부모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신 진짜 여기 있는 분들, 그죠? 여기 오신 분들이 진짜 여기 있는 진정한 그 학부모라 보시면 제일 좋고. 사실 저는 이제 사회운동한 지는 벌써 이제 만으로 12년째입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운동을 해오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좌파나 종북 세력들과 저는 대면에서 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그들을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 제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 가족도 있고요. 적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인데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제가 이제 재작년에 혹시 아시는 분들 모르겠지만은 그 서북청년단을 제가 2014년 11월에 제가 재건을 했습니다. 사실 그 서북청년단 과거 역사적인 의의가 있고 사실 대한민국 건국 그들이 없었으면 나는 건국이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들은 깡패 집단이고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재건의 주된 목적이 이 왜곡된 교육, 왜곡된 역사학을 바로잡자라는 이런 그 의지가 컸습니다. 이걸 재건하다 보니까 사실 뭐 재건하면서 그리고 이거 세월호 제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염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40대 이제 중반인데 제가 수염을 길렀던 이유는 그 세월호 참사는 사실 온 국민의 슬픔인데 이 참사가 마치 박근혜 정부가 한 것처럼 박근혜가 죽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선동에 학생들이 어린 여중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그 현혹돼가지고 함께 분노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월호 참사는 모든 국민의 슬픔이고 그 반드시 그 진상규명 해야 된다. 근데 당신들 저 모습은 아니다라고 내시면서 이제 그때 그 유민 아빠 그 김영구 씨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춤을 기르면서 이제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을 꼭 만나서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맨을 굴러 가기는 무시당할 것 같아서 저도 춤을 길러서 제 결의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중생들이나 여고생들이나 학생들, 대학생들도 있고 학생들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 저 전화보다 동기에 있습니다. 서북 청년단도 학교에서 깡패 집단이라 들었는데 그 사진에 뭐 신문 얼굴에 나오는 보면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고 깡패처럼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또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도 세월호 이제 중단해야 된다. 일본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학생들이 궁금했나 봐요. 학교 내에서도 이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갖고 할 때 학생들 전화가 오면 제가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항조해서 얘기하는 게 놀랍다고. 그런 경우 제가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 해요. 이게 참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이제 학생들의 어떤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끝나고 이 하고 있는 모든 측면 사실 저는 저를 비롯한 사실 기성세대 측면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을 냈으니까 이따가 지금은 굉장하게 막 이따가는 정말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하는 최정희 공동대표이고요. 제가 우리 전국 대표단 모임을 한다 그래서 글쎄 이번에는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하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함께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이경자 대표님이나 저나 우리 이범 팀장님이나 셋이 참 많이 외롭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굉장히 그 중요한 일들이 생겨지면은 물론 각계에서 계시는 각지에 계시는 대표님들이랑 늘 함께 호흡이 맞춰져서 중앙 시작이 되지면 그 다음 지역이 함께 이렇게 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늘 그 희망사항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희망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모이신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정말 진실된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져야지 된다고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오늘 잠깐의 이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심, 전심, 지속 이 세 가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늘 함께 해주신다면은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이 마음 가지고 늘 함께 같이 해주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오늘 새로운 또 그 희망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건도 뭐 사실 오늘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 있어요. 뭐 방과후 학교 왔잖아. 소금하고 소금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빼고 과연 우리가 저 2016년 교육계획 원년에 우리가 학부모가 어떻게 나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교육 활동한 지가 한 30년 됐어요. 운영위원장은 20년 했다면 여러분 이해 가시겠어요? 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학교 활동 원전에서 활동해본 결과 사실은 그래요. 저희가 공교육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경자 대표님이나 이범 총장님처럼 이렇게 의식 있게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하는 분들을 내가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낌없이 어떤 제 조력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아마 제가 뭐 힘이 있는 대로 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이래서 이 연합체를 갖다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열심히 부응하겠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은 인권조례 여기에서 또 저희가 이번에 대전에서 시의원이 발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동을 거는데 지금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3월 22일 날 하려고 했던 것을 5월달에 연기를 시켜놨고 이번에 뭐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총도 끌어들여서 교총 회장을 이제 저희는 상임대표로 또 이 40개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 두 분을 추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오늘은 공학연에 새로 설 수 있는 이러한 원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회에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공학연 식구들을 하나로 묶는 이러한 역할을 일단 여기서 오늘 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할 때는 이제 집행부에 이제 지금 뭐 상임대표라든가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정확한 룰과 조직을 재정비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조직적으로 해나가야만이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학부모 단체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정적이고 아주 잘하시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힘이 될까 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저도 이제 교장으로 정년을 한 지가 한 5년이 됐는데 이런 조직의 문화를 좀 더 어떻게 받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우리 교장도 정년하고 나면 이제 삼락회라는 게 있고 이런 단체 또 제가 이제 ROT 출신이기 때문에 전국 ROT 희망회에서 이제 또 이런 부분을 갖다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여론을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가 좀 해보려고 그 다음에 이제 삼락회에서 가서도 저희는 우리 제가 거기도 파인데 삼락회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 불붙이고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몸담고 있었다 다시 정년을 했지만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좀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제 기성세대 어르신들께서 학부모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의 앞길을 닦아주시면은 또 저희 동생들을 또 만들어내고 해서 그 허리 같은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막상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영역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우리 청년들의 현안인 2015년 노동개혁에 대해서 1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또 어른분들이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청년 형들이 먼저 해주고 계셨으니까 저도 그걸 밖에서 보고 일반 또 시민으로서 보고 있었는데 이 교육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부모, 엄마 아빠분들이 해쳐주셨고 그리고 또 청년 형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 입장으로서 얘기를 해주었는데 전교조들이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개혁을 또 막는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것이 학생들이 이것을 원한다. 학생들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 너네들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면서 개혁을 하자는 우리 이렇게 뜻깊은 업무를 여기는 분들께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에 학생들이 나서서 교육 개혁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받는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교육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저는 또 학생이라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해가지고 학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벌의 폐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거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학생의 관점에서 체벌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활동의 자유, 종교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는 다 종교교육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해서 여기에는 성, 사회에서 폭력이 수행해온 역할, 술이나 담배 관한 지식도 포함이 된다. 여기에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68혁명의 발생 동기 자체가 대학생이 여자 기숙사에 밤 10시 넘어서도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갈 수 있게 해달라 이걸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게 됐고 그 경찰 진압이 이루어졌고 그거를 이제 칼라 TV가 막 그 보급이 되던 때라 이 경찰한테 두들겨 맞고 선혈을 흘리는 거를 그걸 학생들이 칼라 TV로 보니까 이게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컥해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68혁명 학생인권조례에는 성, 동성애 이게 빠지지 않는 재료가 되는 게 뿌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시민전쟁, 그 다음에 그 영국의 그 인권헌장 이 모든 게 다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반란이 인권운동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그 군인권 기본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군인들의 저항권을 인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법에서 군대의 임무와 사명을 규정을 해놓고 여기에서 어긋나는 건 불법이니까 저항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부대 안에서 학술 스터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대대 단위에서 이게 완전히 그
이상한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란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상교육까지 다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전 분야에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죠. 이 컬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어의 이 컬처의 어원은 컬티베이스잖아요. 재배하다, 길러내다. 사람을 길러내는 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만들어야 이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컬처럴 마르크시즘인 거죠. 그리고 이 컬처럴 마르크시즘은 단순히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육, 역사, 언어, 그 다음에 대중 매체, 언론 이런 걸 전부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런던도 있고, 그리고 이 독일의 그 좌파 학생 지도자 루디 두치케 이 사람이 컬처럴 막시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아버지, 성직자, 정당, 사장 이거에 대한 권위를 다 부정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권위 체계를 부정하는 게 6.8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혁명 세대가 가졌던 문제의식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기업을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관료를 비판하고 미디어, 언론 매체 비난하고 그 다음에 교수, 교사 중심의 학교를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장적 바로 이 교수, 교사 중심의 학교 운영을 거부한다. 이게 이제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거고 가부장적 가정 및 남성 중심 사회를 이제 저항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페미니즘에 관한 거죠. 그래서 98년도에 30년이 지난 98년도에 6.8혁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6.8혁명의 발단은 성 문제였다. 그래서 이 좌파 학생 지도자 다니엘 폰 방비가 체육청소년부 장관한테 이 백서를 읽어봤더니 청소년 성 문제 어느 구석에도 나와 있지 않다 하면서 남학생들이 여학생 기숙사에 밤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면서 데모가 이제 일어났다는 거고, 이러면서 프리섹스를 주장하던 낭테르 대학생이나 전부 다 교사한테 그 학생들이 다 예의를 갖췄는데 6.8혁명 이후로 그게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결혼보다 동거가 펴지고 담배 아무데나 버리고 완전히 그냥 이 무질서한 이 문화가 바로 6.8혁명이었다. 그리고 프랑스 경제도 후퇴하고 이 국제사회의 주도권도 이제 잃게 됐다. 이게 30년이 지난 다음에 6.8혁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해치고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이게 무슬림들이 그 프랑스 사회를 흔들게 만들어서 프랑스는 결국 자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46년 만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고 2015년도에는 작년에는 굴종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2022년에 프랑스는 무슬림 대통령이 나온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뭐 이슬람화 된다.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6.8혁명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늦게 배운 도둑질 이게 밤새는 줄 모른다고 이게 90년대부터 이 프랑스 좌파, 서유럽 좌파 사상을 학습한 사람들이 지금 그걸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또 써먹어야지. 똑같이 지금 답습을 하겠다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지자체마다 인권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는 백년지 대계를 이제 시작하자고 5년 조항 하나하나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마 잘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 이 10가지가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지금 만든 내용입니다. 섹스할 권리, 수업 듣지 않을 권리, 가출할 권리. 이게 학생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학생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한테 동성애를 긍정적인 걸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뭐 청소년 성수수자 뭐 막 하면서 지금 학생인권조례만 다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만.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그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학생이 옆에 자기 친구들을 계속 찝적댔어요. 만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싫어라 하죠. 자꾸 싫어라 하는데 이제 얘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또 동성이 얘가 자꾸 자기들 몸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애들이 그럼 싫어라 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여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남학생이 자꾸 여학생 몸을 막 더듬고 만지고 이러면은 그걸 받아주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동성애 문제는 6.8혁명 세대의 이념하고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동성애자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막 일어났어요. 이 성교육 문제 가지고.
그래서 여성단체가 요구한 대로 지금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 3월 기사인데, 그래서 여기 성교육 표준화 지도서를 대폭 수정을 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게 페미니즘이거든요. 남자 여자의 차이는 없다. 남자도 여자처럼 불러라. 여자도 남자처럼 불러라. 하면서 이 남녀, 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개념을 파괴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젠더 사상인데 교육부가 그걸 좀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자, 성폭력,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성폭력이나 임신 될 수 있으니까는 거절 표현을 해라 그랬더니, 야, 남자가 성폭력을 하지 말아야지 왜 여자 보고 거절 의사를 표현하라고 하냐? 이거는 남녀 차별이다 하면서 삭제하라고 여성단체가 요구했는데 교육부가 멍청하게 또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무분별한 그 성욕구 충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결혼할 때까지 자제를 해라라고 기술된 부분을 왜 청소년들의 성욕을 억제시키냐, 왜 불행한 걸로 연계시키냐. 네, 우리가 한번 가지고 했던 게 여기 뭐 오신 분들이 우리 공교육 살리기 뭐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이런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파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거의 다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아시다시피 오늘도 뭐 새누리당이 야단 아닙니까? 오늘 아침 잠깐 뭐 결론 전화 제가 들어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뭐 사퇴하려면 진작 하든지 때가 너무 늦었다. 하여튼 뭐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갖고 이 복잡한 부분을 같이 고민도 해보고 또 해법도 한번 또 가시적인 해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갖고 저도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이 뭐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투쟁도 하고 있는데 이거 방지할 수 있는, 좀 막을 수 있는 좋은 의견과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만들어진 지역에서는 주민 발의로 폐제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 1%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쉽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면은 8만 한 2천 명 정도면 되거든요. 10만 명이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는 지금 여기가 이제 운동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 운동본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청에다가 신고만 하면 돼요. 시청인지 교육청인지. 그래 막는다고 뭐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뭐 아는 분들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 교회들은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조례 폐지안 해보자. 그리고 교육감 선거 나중에 나가실 분이 하면은 대표자가 되면 더 좋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저렇게 나쁜 것이다라는 거 설명하면 다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과.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확보가 될 서명이 있고, 그러고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보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잘못된 거구나.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게 대단히 잘못된 거구나. 학부모들한테 서명받으면서 교육만 시키면 됩니다. 그거를 다음에 교육감 나가신 분이 대표자가 돼서 주관을 하는 거. 아까 우리 교육감 이제 나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데, 감사의 보답으로 오늘 제가 저녁을 후원하고, 오늘 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국에 정말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활동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가운데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이 있고, 그래서 각 지부 대표들이 전국에 산재했는데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뿐 아니라 또 각자의 자기 이름을 걸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동안 사실 다 거의 연락도 하고 이렇게 지내던 사이인데, 우리 한번 모여서 정말 이 답답한 현안을 어떻게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모이자 해서 오늘 모였고, 정말 요즘 뭐 정치권에 우리 교육 개혁을 기대해봐도 도저히 정치권에서 해결해줄 그런 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교육당이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불가능한 꿈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학부모 아닌 사람이 없고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의 큰 세력화를 이룸으로써 우리 교육을 단시간에 개혁하고 바로 살리는 일을 우리 그동안 현장에서 뛴 학부모 운동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뤄내자는 취지로 만나게 돼서 오늘 큰 그 합의사항을 이루어냈고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이라는 것을 출범시키고 그 안에 아주 실질적인 것을 담자 하는 큰 그릇을 만드는데 합의했음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대전까지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한 중심에 내려와서 지금 전국에 있는 학부모 대표들이 이곳에 모여서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이라는 단체를 발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기 모임을 했고 이 모임을 통해서 잘못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 전국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학연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각자 각 지역에서 이슈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2016년이 교육의 원년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교육을 하는데 제일 선봉에 서고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전 현재 학부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부모들이 그냥 애들 키우는 것으로만 교육을 보지 말고 학교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실제 교과서가 어떻고 실제 아이들의 어떤 내용들이 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 그게 바로 교육 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에서 많은 외침들이 있지만 정작 학교 내에서 학부모가 무관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크고 자라는지를 좀 더 학부모가 바라보고 시민단체들도 학교 내의 학부모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교육부가 또 학부모 활동이나 조직을 좀 더 활발하게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정책을 고민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그동안 공학연을 먹고 싶어서 많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공학연이 좀 더 전국적인 조직으로 그리고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조직으로 좀 그렇게 세력화라는 말이 나쁜 단어가 아니고요. 좋은 의미에서 세력화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과 다가가고 그네들 조직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좀 더 구체적으로 위대하신 분들의 굉장한 노력은 있는데 그 노력들이 과연 그분들을 벗어나서 밖으로 얼마만큼 나가 있는가. 저희 충북도 이전에 이제 공학연에 들어갈 때 최초에 같이 활동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실제로 내려오셔서 교육도 해주시고 이런 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세력화되고 조직화돼 갔습니다. 그렇듯이 공학연도 이제는 좀 더 많은 지역으로 실제 학부모들과 실제 조직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도, 그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왔는데 가장 근본은 그 교육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많이 이제 그 왜곡된 역사관이라든가 왜곡된 어떤 성가치 그리고 어떤 뭐 인권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가지고 많이 이제 혼돈스러워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학생들을 그동안 잘못 배워왔다는 게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학부모 단체들, 우리 단체에서 오늘 그 우선 워크숍을 했는데 전국 곳곳에 있는 학부모들이 직접 앞장서 가지고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또 방향을 잡아주는 이 운동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청년으로서 노동개혁의 부분에서 계속해서 1년간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을 하면서 노동개혁뿐만이 아니라 교육개혁 부분과 이제 학부모 단체가 결성되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의 주력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학부모 단체가 더 규합하는 모습과 또
이제 청소년 단체 학생들도 지금 계속 커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제 그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해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학생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학생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선거철이나 그리고 또 우리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고 포장해서 했던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교육이란 일단 교육 어젠다나 그리고 또 교육 의제는 이 시간상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교육을 해주시고, 우리가 말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표현하면 그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주시는 참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채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보이지 마라. 사랑해. 한 번 더 사랑해. 그대로 계시고 이정재 대표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이쪽부터 윤회 악수하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 한 바퀴 돕니다. 네. 자, 그렇죠. 오케이. 네. 오늘 밥 잘 먹고 잘 자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관사님한테 많이 좀 모시고 오지. 감사하신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좀 모시고 오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한 호흡으로 다 같이 맞춰서 꺼주세요. 하나 둘 셋.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화이팅!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도 생선을 구워도 연기, 냄새, 기름짐 하는 것까지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오중 코팅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은 직화열과 스팀열에 의해 조리함으로써 고기의 겉과 속이 고르게 익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거기다 수조의 물이 순환하며 불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불판에 그을림이 없어 교체할 필요가 없고 세척이 용이합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부천의 명소 브런치 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커.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공간. 베스코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많이